안녕하세요. 유정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란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를 먼저 확인하기 전에 세금이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기본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을 산정을 할 때 여러분들 소득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해주고 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소득을 줄일 수는 없고 이 공제 금액을 크게 해서 세금을 낮춰야 되는데 이 공제 금액을 어떤 분들은 많이 받고 어떤 분들은 적게 받고 이 차이 때문에 연말정산 때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뱉어내고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공제 금액이 어떤 게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고 연금 공제가 있고 이자 비용 공제가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공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기본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공제 제도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요. 세법에서는 이 종합소득이라고 묶어놓은 소득이 있는데 이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거주자라면 누구나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 가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본인입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어도 일단 무조건 150만 원은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1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양가족입니다. 이 부양가족은 직계 존속이 될 수도 있고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본인은 그냥 무조건 공제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이런 6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만 원을 무조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5월 달에 확정신고 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무조건 150만 원은 공제가 됐을 거예요. 두 번째로 배우자 공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만 공제를 해줍니다.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거나 다른 소득 하나도 없이 근로소득만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 요건은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에게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지 않고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께서 본인이 직접 본인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배우자분께서 임대소득이 연간 1,0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종류로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아동보호법에 따른 위탁아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건이 있으니까 이분들 요건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존속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직계 존속은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 다 포함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부모님,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 시부모님까지 다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직계 존속인 분들을 대상으로 요건 3가지가 충족을 하면 인당 이제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사실 대부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아까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직계 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아직 만약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않았다, 기본공제 대상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 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자녀들, 손주들 뭐 다 밑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요건은 직계 존속이랑 요건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다만 직계 비속이 경우에는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소득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이 20세 이하인 경우여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요건이고요. 다만 직계 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3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면 직계 비속의 경우에도 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만 20세 이하인데 자녀분의 며느리가 있다, 사위가 있다, 이러면은 이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양한 자가 있다, 입양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은 입양아들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계 비속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렇게 소득 요건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면 형제자매 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이렇게 2가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그리고 소득요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가세기간에
위탁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직전 과세 기간에 6개월 미만이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기간을 합쳐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위탁을 했으면은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기본공제 대상자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은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겸 저희가 나중에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반드시 공제 대상자에 추가를 해서 공제를 받으시고요. 기존에 몰랐던 부양가족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그 부양가족 분들도 모두 추가를 해서 공제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절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